개인 현금 흐름과 회사 현금 흐름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각 잡고 가계부를 다운로드 받으면은 1번 시트는 개인 현금 흐름, 그리고 2번 시트는 회사 현금 흐름,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월에 지금 계속 가계부를 잘 사용하고 계시죠? 이거 계속 잘 사용하고 계셔야 합니다. 저도 같이 이렇게 계속 사용하면 좋은데, 근데 이런 이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제가 어떤 미용실을 갔는지, 뭐 어떤 뭐 배우자 회사가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다 적거든요. 세탁소 이름도 다 적고 막 이렇게 적어요. 이 가계부를 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프라이버시에 침해되는 뭔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여기다가 저도 작성을 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한 이런 거를 계속 작성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목록을 보면은 그래도 학습이 좀 빨리 되잖아요. 내가 세탁소에서 드라이 클리닝을 맡겼으면은 이거는 이 사람은 의류로 빼는구나, 뭐 유류비를 지원했는데 주유비로 뺐는데 생활비 계좌에서 빼는구나, 뭔가 이런 거를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 적으니까 가끔씩 들어와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만드는 모든 구글 스프레드 시트는 이 녹색은 기입을 하라는 소리고, 나머지 색깔은 기입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회사 현금 흐름도 보면은 다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기입을 하면은 이 수식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시면 안 되고, 여기 녹색인 부분만 하셔야 됩니다. 녹색인 부분만 하시면 되고, 여기도 녹색인 부분만 하시면 되고, 이 가계부 기입 탭도 똑같아요. 다른 데는 이렇게 건들지 마시고 이게 녹색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건드려도 됩니다. 여기 저축 투자는 여기는 건드려도 돼요. 좀 기억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적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제가 배포를 할 때 개인 현금 흐름을 이거를 다 지워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당황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는 뭘 적어야 되지? 이렇게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지우지 않고 제가 대충 기입한 거를 그대로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이거를 이름만 살짝 바꿔서 지금 사용하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18가지 문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지금 몇 년도입니까? 그럼 2023년도. 그냥 숫자만 적으면 됩니다. 2023년, 그리고 당신의 성함은 뭐 황소장이라고 할게요. 나이는 대충 적고, 월세인지 전세인지 자가인지, 이제 부모님 집인지 뭐 이런 거를 적을 수 있겠죠. 뭐 전세. 그리고 관련 이자 대출은 23만원. 뭐 실수령, 그러니까 본인의 실수령이 중요하죠. 연봉보다는 실수령이 중요하니까. 뭐 저는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평균 연봉을 이렇게 좀 참고하는 편이에요. 뭐 이번 연도는 좀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작년에 통계 자료를 보면은 보통 250만원 정도가 평균 실수령이니까. 그래서 월급의 부수입은 얼마입니까? 부수입 있는 분 적으시고 없는 분 안 적으셔도 돼요. 뭐 대충 적어 볼까요? 50만원. 한 달 핸드폰 요금 뭐 대충 적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본인이 어떠한 자신의 월급 비용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내가 핸드폰 비용이 얼마인지, 교통비가 얼마인지, 회사 나갔을 때 뭐 점심 식대는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 뭐 실손 보험료, 안보험료 얼마인지, 그리고 내 용돈을 얼마로 측정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전에 했던 거를 그냥 기입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밑에 보면은 종합주택청약, 내채용공제 뭐 이런 거 있고, 개인연금 올 납입액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목록에 없는 것들 혹시 있냐 이런 거 물어보면 이렇게 여기다 작성하시면 되고, 근데 이 작성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표시를 누르면은 이제 숨겨진 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따로 어떤 목록을 적으시고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CEO입니다. 내부 회사의 이름을 정해주세요 하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이니셜과 제 이니셜을 이제 같이 따서 HMP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아무거나 본인이 정하고 싶은 회사를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회사 현금 흐름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솔로일 때고, 내가 솔로가 아니다, 내가 배우자가 있다 하면은 배우자 셀을 열어서 여기도 똑같이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동 기입되게 되고, 이게 여기로 자동 기입되게 되는 거예요. 뭐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이 아니라면은 월급 비용, 월급 원가, 외부 회사, 내부 회사 뭔지 대충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런 거를 만약에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은 아마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하고 가면은, 이 기업이 수익을 내는 구조는
원가에서 비용을 빼고 이익을 얻어가잖아요. 근데 직장인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장인도 똑같이 월급을 얻기 위해서 원가가 있고 비용이 있어서 그 나머지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가는 노동을 생산하는 비용을 이제 원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거나 놀거나 뭐 공부하거나 쉬거나 이런 비용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원가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회사를 나가기 위해 쓰는 돈, 뭐 교통비나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나 점심을 먹거나 옷을 사거나 뭐 이런 것들을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가와 비용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연금 흐름에 있는 항목들은 비용에 관해서 물어본 거예요. 월급 비용. 네가 250만 원을 받아. 근데 네가 250만 원을 받기 위해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회사를 가거나 뭐 점심을 먹거나 뭐 보험을 들거나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 쓰는 용돈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다 쓰고 나서 나머지 돈을 출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하고 같이 공동 회사를 한 명 회사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법인 회사를 만들었다 하고 이제 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H&P 컴퍼니라는 이런 가상의 회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회사도 있고 배우자 회사도 있고 지금 250만 원을 만약에 번다 치면은 경제적 자유 얻기 굉장히 힘들죠. 지금 이 비용만 해도 20%를 써버렸는데 정말 소비 안 하는 이런 것만 해도 지금 20%가 됐잖아요. 벌써 월급에. 근데 월급 비용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월급 원가, 내가 먹고 뭐 자고 집에서 집세 내고 관리비 내고 막 이런 것들을 이 황 소장이라는 회사가 혼자서 감당을 한다면은 투자할 돈이 굉장히 없겠죠. 투자할 돈이 굉장히 없으니까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맞벌이를 하고 이 둘이 월급 원가를 서로 반반 부담을 한다면 이렇게 반반 분담을 해서 생활비를 반반 부담하고 뭐 관리비를 반반 부담하고, 물론 실수령이 다르면은 반반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뭐 부부니까 그냥 반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나라는 회사가 있고 배우자라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 둘이 만나서 어떤 회사를 차렸다. 이 가정이라는 회사를 차렸다. 그렇게 해서 이 경비를 따로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 회사는 그냥 외부 회사, 내가 무슨 부업을 하더라도 외부 A 회사, B 회사, C 회사, A-1, B-1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외부 회사 내, 내부 회사 내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개념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회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마치 머터리처럼 뭔가 머리카락 뽑아서 이렇게 분신술을 쓰는 뭐 그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나는 노동을 판매하는 회사지만 우리가 같이 동업을 해가지고 어떤 회사,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이 돈으로 투자 수익이 내 월급만큼 들어오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굴러가기까지 계속 회사를 키워나가다가 결국 이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내부 회사의 모든 경비와 외부 회사의 모든 경비를 충당하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이제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뭔가 엑시트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인드맵에 적은 대로 이렇게 설명을 다 한 것 같아요. 나라는 외부 회사, 배우자라는 외부 회사가 서로 출자금을 내가지고 내부 회사, 가정이라는 이제 회사를 또 만들어서 여기에서는 주로 모은 자본을 갖고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이 각잡고 가계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5년차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 이렇게 하면은 또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돈 관리를 3개로 나눠서 하게 돼요. 회사 돈은 회사 돈, 내 돈은 내 돈, 배우자 돈은 배우자 돈,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자산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추이를 좀 보면서 출자금을 더 눌리기도 하고 뭐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회사 현금 흐름을 좀 계속 얘기를 하면은 외부 회사 현금 흐름은 이제 자동으로 기입이 됐잖아요. 이 개인 현금 흐름 탭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부 회사도 이제 적어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뭐 이런 메모를 다 남겨놨어요. 고정 경비가 뭔지, 뭐 변동 경비가 뭔지, 적립 경비가 뭔지, 투자 경비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고정 경비 같은 거는 뭐 관리비, 통신비 이런 거죠. 그리고 전세대출 이자, 주택담보대출 이자 뭐 이런 거는 개인연금 흐름에서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고정경비는 그렇게 고정적으로 계속 나가는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변동경비는 고정적으로 나가지 않는 그 외의 비용을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생활비에 50만 원 넣어놓고 뭐 차량 유류비랑 이렇게 같이 퉁쳐서 넣어놓고 이제 여기 안에서 이 가계부를 써가면서 이 소비 계좌를 생활비로 이제 하면은 이렇게 깎아져 내려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적립경비는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보통 여기에 이제 계절 비용 뭐 이렇게 적으니까 이게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이 적립경비는 뭐냐면은 저는 부모님의 경조비나 뭐 지인의 경조비나 뭐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내부 회사가 1년에 5천만 원 정도 이익금을 내는데 그 이익금 중에 10% 정도는 배당으로 드릴 거야 라는 생각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이 금액을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미리. 매달 저축을 해 놓으면은 그때그때 이벤트에 따라서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금액을 적립을 하는 거야. 적립을. 그러니까 우리 내부 회사의 자본금이 이렇게 되잖아요. 369만 3천 원이잖아요. 지금 각 외부 회사에서 비용을 빼고 그리고 남은 돈을 출자를 했으니까 지금 출자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갖고서 내부 회사를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 경조비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지인 경비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비용이에요. 만약에 내 지인이 이번 1년 동안 아무도 결혼을 안 했다. 아무도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상을 당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 금액이 그대로 남겠죠. 이 금액이 남게 되면은 그 돈을 갖고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뭐 비상금으로 다시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적립경비라는 거는 미리 모아 놓을 돈이고 그걸 매월 분배를 해 놓는다 라고, 미리 매월 빼 놓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투자경비는 이 자본금에서 이 비용을 다 빼고 나서 투자금과 비상금으로 이렇게 나눠서, 비상금은 남은 돈의 한 5% 정도 해놓고 투자금을 이제 투자를 하는 뭐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본인이 구성을 하잖아요. 이제 본인이 구성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가 195만 원 정도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이 2023년 분배라는 곳에 여기다가 수기로 적어주는 거예요. 본인과 배우자의 실수령 500만 원이죠. 그리고 자본금 이것도 뭐 수동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왜 수동으로 적어주냐면 이게 만약에 6개월 뒤가 흘렀어요. 6개월 뒤가 흐르면은 월급이 오를 수도 있고 부수입이 뭔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러면은 다시 여기서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개인연금 흐름 탭에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금액이 다 바뀌잖아요. 만약에 이 금액이 다 바뀌었는데 여기서 끌어오게 해놓으면은 이 바뀐 금액으로 과거가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수기로 기입을 하는 겁니다. 고정비 계좌, 뭐 생활비 계좌, 부모님 계좌, 여행 계좌, 비상금 계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입을 하면은 투자 예비 계좌로 자동 계산이 되고, 그리고 이 가계부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런 기초 자산이 있을 거예요. 지금 월급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했어요. 분배를 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돈이 한 푼도 없는 건 아니니까 일단 기초 자산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아, 저축 계좌에 얼마 있다. 뭐 5천만 원 있다. 뭐 투자 계좌에 지금 뭐 2천만 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내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부 회사의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회사. 그래서 아마 맨 처음 시작을 한다. 와, 이런 개념을 내가 처음 본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이 든다면 각자 갖고 있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출자를 일단 해야겠죠. 출자를 해서 배우자한테 1,000만 원 내세요. 저도 1,000만 원 낼게요. 해가지고 그럼 우린 투자 계좌에 2천만 원을 넣어놓읍시다. 뭐 저축 계좌 얼마 넣어놓읍시다.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뭐 H&P 회사의 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계속 불려 나가면서 이제 재미를 느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계속 제가 맞벌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만든 이제 이유 자체가 맞벌이 때문에 만든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만든 거니까. 근데 만약에 본인이 맞벌이가 아니라면은 뭐 본인이 혼자다, 솔로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이제 뭔가 인격의 분리를 갖고 오면 되죠. 법인처럼. 나는 나고 내가 만든 회사는 회사고 외부 회사는 외부 회사고 내부 회사는 내부 회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배우자 이씨 쓰는 거와 똑같이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잡고 가계부에 대한 개념을 전체적으로 또 얘기를 다 했어요. 개인연금 흐름과 회사연금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이 가계부에 쓰는 거는 내부 회사의 목록을 적는 거예요. 내부 회사. 외부 회사 게 아니라 내부 회사.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커피를 사 먹었다. 동료와. 이렇게 썼다면은
이거를 여기다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부 회사 거니까. 이 비용도 다 내부 회사의 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빨간색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이거는 손익계산에 대한 부분인 거고, 지금 이거는 재무상태표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뭐 손익계산이 뭐야? 재무상태표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나중에 다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은 볼 필요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 시트에는 없는 총자산 상태표라는 이제 부속 시트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아니지만 부속 시트를 드리면 거기다가 적으면 돼요. 거기다가 적게 됩니다. 그래서 매달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크기를 계속 매달 말에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식부기는 이 자산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단식북이니까 그런 부속 시트를 만들어 가지고 매달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말 정산이라 그래서 제가 월말 정산을 합니다. 뭐 이런 것도 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변동을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에 한 달 버는 출자금이 다 분배가 돼 있는 거니까 이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게끔 유지를 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외부 회사에서 사용한 비용이 있다면은 이거는 이 밑에다가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현금흐름표 본인에 대한 그런 가계부 셀이에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쓴 돈, 뭐 용돈을 쓴 거는 이렇게 여기다가 적습니다. 예, 여기다가 적고 위에다가 적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귀찮다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예, 그냥 내부 회사의 현금 흐름만 적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외부 회사들의 고정 소비는 말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내가 돈을 어떻게 쓰던 뭘 어떻게 하던 간에 저는 50만 8천 원만 쓰면 나이스예요. 50만 8천 원만 쓰면은 그냥 성공한 거예요. 어찌됐건 이 비용은 그냥 휘소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휘소되는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 별로 상관을 하지 않겠다. 와이프여도. 이게 지금 가계부가 맞벌이가 쓰는데 내가 주도를 해서 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배우자한테도 당신도 쓰세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돼보면 이해합니다. 예. 왜냐면 이건 제가 재미를 느끼고 있는 거지 배우자가 재미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귀찮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뭔가 억압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만원 할당을 해줄 테니까 그냥 한 달에 그냥 70만원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이 통장에다가 넣으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불려 놓을게요.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밑에다가는 내 개인적인 소비, 그러니까 월급 비용에 대해서 적는 거고 위에다가는 월급 원가에 대해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밑으로 가야 돼요. 예. 이거는 뭐 첫 번째는 얘기를 안 했죠. 일단은 쓰는 게 중요하니까 그것까지만 설명을 하면은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이걸 쭉 쓰셨을 거 아니에요. 쭉 쓰셨으면은 이 중에 월급 원가와 월급 비용을 나누세요. 이 월급 원가 비용이 좀 이해 안 가면은 제가 한 번 더 영상을 촬영할게요. 혹은 뭐 질문을 카페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급 원가 비용을 나눠서 여기다가 작성을 하도록 하세요. 만약에 여기서 간짜장 탕수육 먹은 게 배우자 같이 집에서 먹은 거라면은 그건 생활비에서 까야겠죠. 예, 그거는 생활비에서 까야 되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내가 회사에 가서 점심을 먹은 거라면은 그거는 외부 회사의 용돈에서 까야겠죠. 만약에 이거를 목록을 옮기고 싶다 하면은 컨트롤 C 하고 지우세요. 그리고 여기로 뭐 옮겨서 뭐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만약에 이거를 뭐 옮기려고 뭐 눌러서 뭐 이렇게 옮긴다든지 아니면은 컨트롤 X로 해가지고 잘라내기 해서 하면은 이게 또 망가져요. 컨트롤 X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망가집니다. 예. 뭐 수식이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보기 안 좋으니까 저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사용하는 법까지 다 말을 해줘야지 이거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예,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미션은 월급 비용과 월급 원가를 나누는 그런 연습을 하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지 돈 관리가 좀 더 수월하고 이제 자산이 불어나는 거를 이제 와닿는 게 좀 커지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사용하시면서 질문 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한 주간 카페에 질문 주신 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또 올리도록 할게요. 미션을 꼭 수행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